반갑습니다. 쉽고 재밌는 인문학의 이병철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프랑스 명품 브랜드 쉘리느에서 2018년에 나왔던 상품입니다. 평소에 사용하던 소모품인 비닐백입니다. 얼마였을까요? 상품 자체가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명품이라는 브랜드 가치 때문이었을까요? 오늘은 보들리아르를 통해 이 현상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보들리아르는 프랑스 태생입니다. 그런데 전공은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저작과 그 계열의 학자들 책을 주로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시던 분으로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유명한 저서들이 많죠. 근데 오늘은 소비의 사회라는 책에 중점을 두고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장 보들리아르, 현대 사회를 소비 사회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현대 소비 사회에서 사람들은 상품의 기능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기호, 그러니까 이미지를 소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스타벅스가 파는 것은 커피가 아니라 스타벅스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소비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상품 그 자체, 다르게 말하면 그 상품의 기능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브랜드를 소비 또는 산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자인 보들리아르는 현대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의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새로운 설명을 시도합니다. 그러니 마르크스가 근대의 자본주의를 분석했다면 보들리아르는 현대의 자본주의를 분석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주류 경제학에서도 케인즈가 나오기 전까지를 우리는 고전학파, 스미스주의자라고 하는데요. 대공황을 배경으로 아담 스미스적 사고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온 것은 케인즈의 출현이었었지요. 고전학파의 생산 중심의 경제학에서 이젠 소비, 수요 중심의 경제학으로 바뀌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론에 가장 많이 인용된 내용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르크스도 아담 스미스나 리카르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결국 마르크스도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처럼 자본주의를 생산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지요. 그러나 보들리아르는 마르크스주의자이지만 생산 측면이 아닌 소비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고전학파적 사고가 지배하던, 즉 생산 공급 중시의 경제학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던 세이의 법칙이 적용되던 시대입니다. 가장 단순히 말한다면 만들면 팔린다라고 믿던 시대였죠. 그럼 이때 생산량 극대화가 아마 목표인 시대였을 겁니다. 만들면 팔리니까요. 그리고 산업사회 초기에는 생산량만 늘어나면 보다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역사적인 경험에 따르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은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가장 최고의 시스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본주의는 드디어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생산성을 보이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지요. 이젠 생산성의 증가로 수요를 넘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산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신발이 없던 시대에 신발의 기능을 강조하며 신발을 만들면 팔렸겠지요. 그러나 이젠 신발이 없는 집이 없게 되었다면 어떻게 신발을 더 팔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물며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나 신발이 없는 집이, 옷이 없는 집이 없는데 왜 우리는 풍요롭다고 느끼지 않으며 행복하다고 느끼지도 않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이 설명을 하는 게 보들리아르의 소비의 사회입니다. 산업사회, 즉 자본주의 초기에는 상품의 기능인 보통 우리가 사용가치라고 하는데요. 유용성, 어떤 쓸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사용가치를 중시 여기면서 생산자들은 기능을 만들고, 우리가 사용가치를 만들고 소비자는 기능, 이 사용가치를 구매했지만 이제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상품의 기능, 이 사용가치가 아닌 기호, 이미지를 소비하게 되었다는 건데요. 이제 집집마다 옷이 없어서 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발이 없어서 또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계절 바뀔 때마다 경험하시지요? 옷장을 여시면 옷은 많습니다. 그러나 입을 옷이 없지요. 반대로 얘기한다면 생산자는 신발을 가진 자에게 신발을, 옷이 있는 자에게 옷을 팔아야 하는 건데요. 그러니 이제는 상품의 기능을 팔아서는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결국 기호, 상품의 이미지를 팔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소비자는 신발을 사는 게 아니라 브랜드를 사는 겁니다. 또는 그 브랜드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산다는 것이죠. 그럼 광고의 이미지는요? 광고가 창출합니다. 광고를 통해 위대한 슈퍼스타를 통해 환상의 이미지를 부여하게 되죠. 이젠 운동화가 없어서 운동화를 사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 시대적 코드를 입히게 되죠. 나이키 조던 리미티드. 그래서 우리에게 소비를 독촉하게 하죠. 실제로 과거의 광고를 보시면 기능, 그 사용 가치를 광고에서 씁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는 냉장고의 문을 열어 냉장고의 기능을 설명했지만 지금은 냉장고만 보여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나 배경들과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이미지를 광고하지. 현대에는 소비를 통해 타인과 구별되고 싶어하는 차별성을 위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상류층은 달아나기 위해, 즉 하위층과의 차별, 거리 두기를 위해, 그럼 하류층은요? 같아지기 위해, 상류층을 따라가기 위해, 비슷해지기 위해 이렇게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소비가 돼버린 사회입니다. 저는 가끔 재미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가방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 물건은 쇼핑백이나 비닐봉지에 넣고 다니는 분들. 그럼 가방은 왜 산 걸까요? 비 온다고 품에 가방을 안고 뛰어다닐 거면 대체 이 가방은 왜 산 걸까요? 남들과의 차이, 차별성을 위해 소비하다 보니 이제 소비하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브랜드지.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스타벅스를 마시던 시대. 그런데 스타벅스가 한국에 들어올 때만 해도 참 비싼 가격이었고요. 실제로 그런 시대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모두가 마시는 커피가 돼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또 새로운 커피가 나오겠죠. 루이비통이 파는 것은 핸드백이 아니라 바로 루이비통입니다. 루이비통이 가방의 기능을 더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의 가치를 사는 거죠. 부자들은 내가 부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루이비통이라는 기호를 사고 가난한 자는 가난을 숨기기 위해 루이비통이라는 기호를 삽니다. 그러다 결국 개나 소나 루이비통을 들고 다니게 되면 그럼 부자들은 이제 더 비싼 에르메스라는 기호를 사고 가난한 자들은 에르메스의 기호를 사기 위해 바등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가 굴러가게 하는 동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들리아는 현대 자본주의는 생산 질서 위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고 싶어하는 것을 소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보들리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생산자들이 지들이 팔고 싶은 것을 팔고 있다는 건데요.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매년 보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패션 회사들은 또는 그곳의 디자이너들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가을 예상되는 패션은 사실 그걸 어떻게 알지요? 어쩌면 지들이 유행시키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결국 현대 소비사회는 이러한 소비 욕구를 발생시키는 생산 질서가 의도하는 대로 소비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박탈당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필요가 충족되면 자본주의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결핍, 필요를 만들어내야 자본주의는 돌아갑니다. 그러니 필요를 만드는 방법은 비교하게 함으로써 결핍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부족하다고 느끼고 갖고 싶도록 욕망하게 해야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은 생산을 하고 그에 따라 돈을 벌 테니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작품은 미국의 제1세대 페미니즘 미술가인 바바라 크루거의 작품입니다.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 작품은 크루거 특유의 붉은색 굵은 글씨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인데요.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 문구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서 따온 것으로 소비 지상주의에 빠진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입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이성을 존재의 근거로 삼았지만 현대인은 더 이상 이성이 아닌 쇼핑, 소비를 존재의 확인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작품이지.
보들리아의 또 다른 책인 쓰레기통의 사회학이란 책이 있는데요.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가 당신을 표현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버리는가에 달려있다는 내용입니다. 부촌의 쓰레기통을 뒤져보면 알 수가 있지요. 우리는 쓸모 있는데 이걸 버려? 아직 쓸만한데? 물론 이것들의 기능, 사용 가치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쓸모 있는 것들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상품의 기능, 용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림으로써 자신들의 우월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소비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시대, 이게 현대 소비사회라는 겁니다. 그러나 소비가 당신의 우월성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쓰레기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사용가치가 없어 버린 그런 물건이란 뜻인데요. 재활용, 다시 사용하는 쓰레기라. 그럼 이건 누가 사용하는 걸까요? 버린 사람은 쓰레기인데요. 물론 보드리아르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처럼 혁명해라 이런 제안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들리아르는 자본주의에 대한 무관심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본주의 체제, 소비하지 않으면 저절로 무너진다는 것이지요.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가 들고 있는 책이 바로 보들리아르의 시뮬라스코와 시뮬라시옹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을 통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